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파일 메뉴에서 New를 눌러 스컬프팅으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러쉬에 대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우측 발을 당기면 각 브러쉬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드로우 브러쉬입니다. 기본적인 브러쉬가 그려졌을 때의 모양입니다. 우측에 툴 메뉴를 보시면은 브러쉬 세팅을 통해 기본적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렉션은 기본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플러스의 경우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이 방향을 마이너스로 바꿀 경우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으로 스컬프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기본 상태를 건드리지 않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좌클릭을 드래그하면 진행 방향을 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쓰는 것은 클레이 스트립 브러쉬입니다. G브러쉬의 클레이 빌드업과 비슷한 브러쉬입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스컬프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트 브러쉬는 모델링을 부풀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랩 브러쉬는 선택한 부분을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 디폼과 기능은 비슷하지만 엘라스틱 디폼이 전체적으로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에 가깝다면 그랩은 선택된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잡아당기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러쉬 세팅에서 하드니스와 오토 스무스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니스가 0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를 위해 한번 직접 스컬프팅을 해보겠습니다. 0일 때의 느낌과 최대치를 올렸을 때의 느낌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드니스가 1일 때 매우 거칠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토 스무스가 적용될 경우 계속 스컬프팅을 하면 면이 부드럽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일 때의 값과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을수록 전에 흔적이 남는 반면 오토 스무스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부드럽게 쌓이는 것을 덮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경우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M을 눌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내가 마스크를 칠하고자 하는 범위를 이렇게 스컬프팅을 해주는 식으로 구획을 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스크가 칠해진 부분은 보호되는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브러쉬로 스컬프팅을 할 경우 이렇게 마스크로 칠해진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전부 해제하고자 할 때는 Alt M을 클릭하거나 좌측 상단의 마스크 메뉴에서 클리어 마스크를 클릭하면 같은 기능이 실행됩니다. 아니면 키보드에 A키를 누르면 마스크와 관련된 파일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샤픈 마스크를 클릭하면 마스크의 경계가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스무스 마스크를 선택하면 마스크의 경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할 경우 외곽선을 부드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Ctrl I를 눌러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마스크를 클리어하는 것은 Alt M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Shift A를 클릭하면 선택한 지점으로부터 마스크를 점점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스 하이드입니다. 해당 기능은 선택한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감출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감춘 상태에서 보이는 부분을 스컬프팅하고 다시 감추어진 것을 보이게 할 때는 Alt H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이드된 부분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스네이크 후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표면으로부터 메쉬를 길게 당겨 보겠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은 끝으로 갈수록 메쉬 구조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리메쉬를 실행하게 됩니다. 가장 적절한 메쉬의 구조가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그 해당 복셀 사이즈에 맞춰서 리메쉬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리메쉬를 할 경우 한번 깨진 부분은 다시 리메쉬를 해도 형태를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다인토포, 즉 다이나믹 토폴로지입니다.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고 경고창이 뜨면 무시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디테일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 다인토포 메뉴에서도 해당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디테일 사이즈 12픽셀에서 스네이크 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기존 메쉬 구조 대비해서 새로 만들어진 메쉬의 구조가 좀 더 해상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 사이즈를 4픽셀로 좀 더 촘촘하게 한 후에 스네이크 쿨을 실행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부드럽게 새로운 메쉬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중에 디테일링에 렐러티브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테일의 사이즈를 절대 크기가 아니라 현재 보이는 화면 크기에 맞춰서 새롭게 디테일을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속 새로운 디테일을 추가할 때 유리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다시 다인토포를 해제하고 리메쉬를 실행할 경우 이렇게 세부 디테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싫을 경우 리메쉬에서 아이드로퍼를 가장 디테일이 높은 곳에 체크하고 해당 디테일을 기준으로 전체 메쉬를 리메쉬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리메쉬가 성공적으로 되었지만 너무 많은 폴리곤의 수로 인해 과부하에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복셀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리메쉬를 실행하겠습니다. 리메쉬의 단축키는 Ctrl R입니다. 다인토포 옵션을 보면 컨스턴트 디테일에서는
레졸루션의 숫자가 커질수록 디테일이 높아집니다. 반면 디테일링이 렐러티브 디테일일 경우에는 디테일의 사이즈를 픽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략 150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다인토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인토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적용이 되는 브러쉬가 있고 드로우 샤프와 같은 브러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업데이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스컬프팅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작업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그 상태에서 스컬프트 모드로 들어갔을 때 해당 오브젝트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오브젝트에는 스컬프팅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원하는 오브젝트를 클릭한 후 다시 스컬프트 모드로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Alt Q를 누른 상태로 원하는 오브젝트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해당 오브젝트가 밝게 빛나면서 이렇게 해당 오브젝트의 스컬프팅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lt Q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간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별개의 오브젝트를 합치고 리메시를 하는 방법, 그리고 페이스셋과 기타 나머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